안녕하십니까, 임재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드루킹 사건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죠.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한번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드루킹, 그죠? 드루킹. 글쎄요, 난 이 사건을 두고 참 많이 의아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경박성이죠, 그죠? 예, 그 경박성. 지금 드루킹 사건이 터지니까 지금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그러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철수 씨죠. 안철수 전 국회의원, 그리고 전 2017년 대선 주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어느 한순간에는 문재인 후보를,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가열차게 밀어붙여 가지고 그 역전시킬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순간적인 기회를 얻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죠? 그런 대선 후보였죠. 그죠? 그런데 이 안철수 후보가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선 결정타 아는 MB 아바타다라는 이 캐치프레이즈, 이것이 드루킹이 5일간의 총 공격 작품이었다. 드루킹의 작품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대선의 판도를 크게 갈랐던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 사회가 굉장히 뭡니까, 이 SNS 시대, 다시 말해서 이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굉장히 이 뭡니까, SNS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또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안철수 씨가 얘기하듯이 MB 아바타라고 그러는 이 몇 글자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다섯 글자의 이 캐치프레이즈가 대선의 판도를 좌우했다 라고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그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어찌 아니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일개 이 드루킹이라고 그러는 이 어떤 그 댓글, 어떤 정론을 펴는 사람도 아니죠. 그죠? 정론을 펴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의 얘기가 공식적으로 많이 알려져 가지고, 그 사람 하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댓글이 뭡니까? 간단한 몇 마디 말, 흔히 말해서 거기에는 비난과 욕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약점, 전혀 검증되지 않는 단어들을 나열해 가지고 국민들의 그 말초 신경을 건드리죠. 그것에 의해 가지고 대선의 판도가 바뀔 수 있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지금 이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김경수 그 경남도지사 지금 출마 선언을 했다가 그러려고 했다가 지금 그것이 미루어지고 불출마 선언으로 이어질지 또는 뭐 출마를 강행할지 그거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김경수 대선 후 지금 경남도지사를 꿈꾸는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난감한 지경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경남도지사가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문제가 아니라
나온다면은 물론 뭐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아직 경남 민심이 좌우하는 문제고, 지금 우리 사회가 언론 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바람몰이를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경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치적인 파장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이 현재 김경수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정치 이슈화, 가열차게 이제 정치 이슈화가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출마 포기를 선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묻혀질까요? 어떻든 굉장히 심각한 난감한 지경에 빠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사건 드루킹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또 앞으로 이제 혜택을 볼 사람은 안철수 의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드루킹의 그 실체, 그것이 자유한국당이나 또는 야당에 의해 가지고 그 힘이 증명되면 될수록 그 영향력이 지난 대선 과정과 지금까지의 그 문재인 정부의 집권 과정에서 심각한 중대한 역할, 주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게 사실이 밝혀진다면은 그 가장 예리한 공격을 받았던 안철수 전 의원이 가장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죠? 왜? 나의 이 얘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드루킹의 힘, 그죠? 영향력, 이 영향력을 증명해야만이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문재인 정권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은, 타격을 받게 된다면은, 그리고 또 이 김경수, 지금 가정이 김경수 의원이 심각한 연결고리를 하고 있었다. 이 자체가, 증명이 되고 하려면 이 영향력이 증명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가장 예리한 그 위력을 발휘했던 곳이 언제입니까? 지난 대선 기간이 중이었잖아요. 2017년도. 그렇죠? 대선 기간 중인데 이 중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드루킹의 그 범죄 사실과 김경수 의원의 이 관계를 실질적으로 연결하고 그 제약상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려면 이 힘이 증명돼야 되고, 증명되는 그 힘은 곧 안철수 씨에게 피해가 갔었다.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인, 그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의 파급 효과가 지금 안철수 의원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죠? 출마를 선언했다고 그러는 그것은 결국은 쉽게 얘기하지만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작년에 2017년도 대선에서 떨어지게 된 것은 그 자체 안철수 씨 자체에게 문제가 있었다 라는 얘기를 주장하는 측이 있습니다. 그죠? 주장하는 측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안철수 씨가 주장하는 것은 그 드루킹이라고 그러는 이 터무니없는 여론 몰입애들에 의해서 당했다 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드루킹의 존재, 이것에 의한 피해를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피해가 성립되려고 그런다면은 어떻게 되죠?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김경수 씨와 문재인 정권과 드루킹의 이 관계를
증명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야당이 밀어붙이는 이 주장이 성공해야만이 김경수라는 또는 드루킹의 이 죄악상이 증명이 된다는, 세상에 드러나고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이 직결적으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혜택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안철수 씨밖에 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점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문수 씨를 서울시장에 내보냈고, 안철수 씨는 또 김문수 씨의 상대자로 또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누가 나올는지 모르지만은 이 드루킹의 증명과 드루킹의 존재와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가 증명이 되고 난다면은 누가 가장 피해를 받느냐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 민심이 어디로 향할까요? 심각하죠. 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 씨가 경남도지사 출마를 취소를 할까 아니면은 선언을 할까 지금 고민 중이죠. 그죠? 정면 돌파를 할 건가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물러날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드루킹 사건의 최대의 수혜자는 아마 안철수 의원이 될 것 같으네요. 그지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사건을 밀어붙여 봤자 그 혜택은 김문수 의원에게는 가지 않을 것 같으네요. 자, 나는 두 가지 뭡니까? 패를 걸어놨죠. 그죠? 경남도지사 이 선거에서 누굽니까? 그 자유한국당이 누구죠? 김태호. 양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던 사람도 깜빡깜빡 잊어먹습니다. 김태호 씨가 될 건가, 김경수 씨가 될 건가, 이 김경수 의원이 될 것인가. 여기에서 나는 이 김경수 의원에게 이 카드를 던졌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김경수 의원이 물러서 버린다면은 내가 던졌던 이 카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왜? 선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그죠? 그렇다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안철수 씨가 될 건가, 김문수 씨가 될 것인가의 이 패에서는 나는 이 안철수 씨에게 그 카드를 집어 던졌단 말이죠. 행운의 카드를 던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 김경수라고 그러는 이 사람이 경남도지사를 포기한다면은 안철수 씨가 될 것이다. 그죠? 만약에 나와가지고 나는 만약 나오기만 한다면은 이길 수 있다고는 봅니다. 이길 수 있다고 보는다. 내 편은 그쪽이 그려놨죠. 그죠? 그리고 서울시장 이 선거에서도 물론 안철수 씨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더불어민주당에서 누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단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 세 사람이 나왔을 때는 나는 이 안철수 씨에게 이걸 던졌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재밌게 돌아가고 있죠. 경남도지사에 내가 걸었던 것은 이 누구죠? 김경수. 서울시장에는 안철수. 그리고 이제 박원순 씨가 만약에 안 나온다면 또 둘 중에 그 뭡니까? 나머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제 봐가면서 내가 얘기해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세 사람이 나온다면은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가 나온다면은 이 안철수 씨에게 나는 이 행운의 카드를 집어 던졌단 말이죠. 행운의 카드를 던졌는데 어쨌든 이 상황이 참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드루킹 이 사건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나라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되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렇게 무슨 정론을 펴는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 어떤 설득을 통해서 국민을 설득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 욕설이나 또는 몇 마디의 그 비난 글 또 그 전혀 신뢰성을 가치가 없는 몇몇의 단어 몇 개를 가지고 또는 그 댓글 그 조작 그것도 조작이지 않습니까? 거짓, 다시 말해서 기만, 국민을 속이는 거. 그리고 현재 뭐 감옥에 가 있다고 그럽디다마는 그 사람 얘기는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서 그 뭐 죄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했다라는 얘기죠. 기만과 속임과 이 속임수가 대한민국의 판을 치고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좌지우지 된다고 그러는 이 현실, 그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또 그것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다고 그런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이명박 대통령의 그 구속 그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심각한 것은 이런 거죠.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도 아직 확정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그 죄가 확정된 것이냐 몇 건과 언론에서 떠들면서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 문제다. 나의 얘기의 여지는 그것이거든요. 선동하지 말라는 얘기죠. 엄연하게 법적인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의 질서에 의해서 잘 원칙에 준하는 그런 그거에 의해서 확정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유죄 여부를 따져야 되는 것이지. 이미 그 떠도는 얘기, 그 여론의 흐름, 바람, 그 정치권의 선동, 정치권이라는 게 뭡니까? 성자, 다시 말해서 한쪽이 져버리고 나면 완전히 이쪽은 그 입이 막혀지는 거 아닙니까? 마스크를 켜야 되잖아요. 입마개를 해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자, 성자가 되면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온갖 여론을 다 조작합니다. 또 여기서 드러난 것과 같이 드루킹 사건과 같이 여론 댓글 조작 등등과 이런 거와 같이 뭐 이쪽 지나간 정권의 문제가 댓글 조작이라고 얘기합디다마는 이런 댓글 조작이나 이 거짓과 기만에 의해 가지고 바람머리 정치 행태를 벌이고 있는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사법부의 그 판결이 좌지우지 될 수 있게끔 해서는 안 되죠. 그죠? 가장 쉽게 얘기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미 대법원의 판결까지 아직 재판도 들어가지 않는 사실을 이미 기정사실화해 가지고 언론에서 이미 죄가 있는 것 같이 합창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심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의 가장 심각성이 어떤 부분입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홍준표 씨, 그 성완종 씨 자살 사건에서 어떻게 됐죠? 그 뇌물 먹었다고 이거 그 이전에 기소되어서 1심보 이래 재판 받는 과정에서 이것이 언론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마치 죄가 있는 것 같이, 죄가 확정된 것 같이 단정 보도를 이미 그때 성완종 사건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그러나 그것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는 아무 얘기가 지금 모든 게 이야기가 끊어졌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완전 죄인으로 몰았잖아요. 홍준표,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누구죠?
성완종 이완구 총리 후보로 올라갔다가 낙마되어 가지고 졸지에 성황전 사건에 얽혀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그 나락으로 떨어뜨린 게 누구죠? 대한민국의 매스컴이잖아요. 그러나 이거 무죄 판결 났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왜 이러죠? 지금 드루킹 사건이 있지만은 정권마저도 이 드루킹 사건의 이 진실이 말마따나 지금 언론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류의 어떤 그거로 이제 확정이 된다면, 그것이 진실로 밝혀지게 된다면은 이 대한민국은 지금 정말로 심각한 나라입니다.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이건 뭐 완전히 선동에 의해 가지고 이 옳고 그름이라고 그러는 것은, 물론 세월이 지나가면 그 옳고 그름이 분명히 가려집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 어떤 기간 동안은 완전히 이 태풍이 지나가듯이 말이죠. 태풍이 지나가면은 그 태풍이 영원할 것 같이 그렇게 보이죠. 그 비바람이 끝날 것 같지 않고. 그러나 한 2, 3일은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어떠한 이 기간 동안에, 일정한 기간 한 몇 개월, 뭐 한 3, 4개월 이 사이에는 이 거짓과 옳지 않은 것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우리 사회가 휩쓸리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우리 사회 현상인데 이거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선거치 될 테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쉽게 해서 선거 이벤트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 이거 정권의 정치의 방향이 결정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 비극적입니다. 참 비극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난 참 의아스러워요. 이 드루킹이라고 그러는데, 자, 한마디로 이런 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누구나 그 언론의 자유가 있죠. 본인은, 이 사람도 지금 이제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난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와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하지만은, 그러나 방송을 한다 하더라도 거짓과 기만과 그 어떤 그 뭡니까, 허구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여서는 안 되겠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그 댓글 그 뭡니까, 매크로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에 의해 가지고 그 조작하는 거, 거짓. 뭐 한마디로 참 그 뭐라고 그럴까요? 참뭐 한마디로 의의가 없어요. 왜 이런가? 우리 사회가 왜 이런가? 그리고 그 거짓이나 그것을 얘기했다면은 반드시 그게 어떤 타당한 심각한 어떤 그것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저거는 없거든요. 대부분 보면 그냥 넘어가죠. 예를 든다면은 그 이완구 전 그 총리 후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 완전히 그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정말 그런 것 같이 그 보도했던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그렇게 그 주장했던 사람들, 그 어떤 처벌 받았습니까? 지금 뭐 그 뭡니까,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 써. 그 일개 개인 회사에 대해서 그냥 뭐 심각한 그 뭐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뭐 저 웬만한 회사 같으면 벌써 문 닫았을 겁니다. 그 정도 두들겨 팼으면.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좌지우지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얘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란다. 이런 어떤 현 상황이 분명하게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세력들과 결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공적인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되죠. 공직에서 퇴출되어야 될 겁니다. 그죠? 거짓과 기만. 근데 이 시간에는 한 가지 첨부를 하죠. 일단 김경수 의원이 지금 뭐 출마 선언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 얘기를 합디다마는 내가 전번에 김경수 의원과 김태호 전 의원이 그 경남도지사 선거를 하면 누가 이길 것인가라는 얘기에서 그 얘기를 방송하면서 이 김경수 의원에게 일단 내가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지금 출마 선언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 겸 얘기를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일종의 변명이 되겠죠. 변명이 될 겁니다. 일단은 내가 이 김경수 의원의 시를 전혀 모릅니다. 시를 몰라서 대충 얘기를 했었고, 그때 그 당시에는 이 낳는 6월달 6월 뭐죠? 이 달의 이 오행의 기운을 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만약에 선거를 한다면, 만약에 붙는다면은 이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 해명을 몇 가지를 하죠. 그 해명을 합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 김경수 의원이 이 병화운에서 지금 현재 병화운이거든요. 이 병화운은 운이 좋아요. 운이 좋다라는 얘기죠. 병화운은 운이 좋은데 지금 무술년이잖아요. 그죠? 이 무술년이 되는데 이 무술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무자가 이 기토하고 사실은 상충합니다. 이게 무기가 충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무기는 상충으로 봅니다. 무기는 무토가 무술령 같은 경우에는 이 기토가 상충하죠. 충한다라는 얘기죠. 충하기 때문에 좋은 의미가 없다. 좀 골치 아픈 일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병진운이 되는데 병진 이래 무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진술충이 되잖아요. 그죠? 진술충이 돼서 이 무토가 발동이 됩니다. 이 충이 돼서 이게 동한다라는 얘기죠. 세게 움직여 가지고 이 기토를 충한다.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출마 포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이 만약에 김태호 전 의원과 이 김경수 의원이 붙으면 어떻게 될 건가? 나는 그 김태호 씨보다는 이 김경수 의원에게 그 행운의 카드를 던졌거든요. 물론 나는 실을 모릅니다. 지금 만약에 출마 포기를 한다면은 내가 그 했던 그 카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누가 내가 던졌던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떠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살이 들어와 있다. 무기. 6월달 운을 보면 인호수로 합의되잖아요. 그죠? 합의되고 무오운이니까 그죠? 이 또 이 무자가 이렇게 또 강해지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무가 무기 토 이래 상충합니다. 상충함인데 충한다라고 그래. 충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골치 아파지고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은 할 수 있겠지만은 뭐 꼭 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 얘기는 내가 변명을 하고자 해서 이 얘기를 지금 끄집어냈고,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가 오늘은 내가 사주팔자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심각하게 이 드루킹 사건과 같이 등등 거짓과 진실과 기만에 의해서 기만을 하는 대한민국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누구나 다시 말해서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뭐 어떤 직책이 낮아서가 아니고 일반 평범한 어떤 그 정치권의 그 저게 아니고 뭐 파워블로그를 운영했던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정치적인 그런 문제에 관여해서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말이죠.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거짓과 기만이잖아요. 그죠? 조작이잖아요. 모든 것이. 이 조작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좌우된다는 게 이게 얘기가 됩니까? 그죠? 철저하게 이 문제는 밝혀져야 되겠죠. 밝혀지고 까발려져야 되고 이런 세력들을 활용해서 뭐 정치적인 뭐 대권을 잡는 수단을 삼는다든지 이런 나쁜 풍토는 없어져야 합니다. 난 이 사건의 그 뭐 본질 다시 말해서 그 진실이 어떠냐 하는 것은 검찰 수사와 또 장기적인 그 언론의 추적도 있을 거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진실이 밝혀지겠죠. 그 내부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런 터무니없는 일종의 사기꾼이죠. 그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기꾼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농락당합니까? 예? 대선의 방향이 그죠? 이 대선의 방향이 MB 아바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글자 이것을 확산시키면은 대한민국 민심이 바뀐다. 이거 선거 전문가입니까? 그죠? 선거 전문가 아니라 어떤 민심을 실용할 수 있는 그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런 자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정권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고 그러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서글프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는 그런 얘기, 요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 사건만 해도 최순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좌지우지 됐다라는 게 서글프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자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좌지우지 됐다라는 것 또한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비극적인 현실. 물론 그렇지 않기를 나는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았기를. 그러나 지금 방향은
이런 자들이 대선을 지고 흔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자들에 의해서 만약에 대선이 좌지우지됐고 그것에 의해서 선거를 치렀다면은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드루킹 사건과 또 내가 얼마 전에 방송했던 그 김경수, 김태호 두 양 경남도지사 예비 출마자, 아직 그 한쪽은 확정되고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것 같은데 두 사람의 그 성표를 내가 방송한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명과 다른 부수적인 얘기를 방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이 드루킹 이 사건은 이 사건의 진실은 당연히 밝혀져야 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런 식으로 좌지우지되는 그런 정치 구조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반성해야 될 것은 그 매스컴들의 그 선동적인 그런 어떤 그 보도 태도, 이거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성완종 사건도 있고 또 홍준표 씨 사건도 있고 또 이외에 또 많은 그것이 있죠. 그냥 막 몰아붙이기 정말 이거는 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성완종 또는 홍준표 그 대표의 그 사건의 그 연장선이, 그죠? 그 연장선이 나는 이 드루킹 사건의 이거 가장 태폐적이고 말단적이고 막가파의 그 어떤 최종점이 아닌가, 이 드루킹 사건이 우리 사회의 이거 현재 매스컴이 하고 있는 그 선동, 확정되지 않는 사실을 사실상 확정인 것 같이 몰아붙이는 그 보도 내용 등등, 그것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양반이죠. 그죠? 어느 정도 자기들이 빠져나갈 어떤 그것을 만들어 놓고는 하지만은 이 드루킹 사건 완전히 이건 기만이죠. 그죠? 조작, 뭐 매크로라고 그랬습니까? 뭐 그 시스템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에 의해 가지고 국민을 완전히 가지고 노는 거죠. 그죠? 그것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그 정치 방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그래서 이 정권에 대해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이 드루킹 이 사람은 도전하고 있죠. 그죠? 문재인 정권이 지금 도전하고 있죠. 지분을 내놔라. 그죠? 지분을 안 내놓으니까 그 대가가 뭔지 가르쳐 주겠다. 뭐 이러고 있는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사건은 철저하게 밝혀져야 되고 또 우리의 정치 풍토를 바로잡는 계기도 돼야 될 것이고 반드시 처벌이 돼야 되죠. 그죠? 이런 것에 의해서 거짓과 이것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겠다고 그러는 이 못된 이 행패, 꼭 그것이 사라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